아, 로니님, 분석 영어가 어렵다고요? 어떤 점이 어려우셨었어요? 제가 오늘 했던 건 되게 간단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오늘 했던 거는 기업들의, 장비주들은 수주 기업들이잖아요. 수주를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주 잔고를 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가 내년에 얼만큼 매출을 일으킬지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억의 수주가 있어요. 수주 잔고가 100억의 수주 잔고가 있고 현재 시점에서 제가 A라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100억의 수주 잔고가 있고 보통 계약 이행 기간이라고 하면은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A라는 장비를 만드는데 제가 2년이 걸린다라고 했으니까 2년 뒤에 저는 100억을 벌겠죠. 이 말이 맞죠? 근데 우리가 그 실적은 1년 분기별로 실적을 내고 연간 실적을 보잖아요. 그래서 1년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50억을 벌게 되는 셈이겠죠. 이걸 오늘 하고 있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딱 이거. 근데 사실은 개념적으로 제가 1년 동안 50억을 버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2년 뒤에 100억을 버는 거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1년 동안 50억을 번다 라고 봐야 합니다. 개념적인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1년에 딱 50억 버는 게 아니라 실제는 2년 뒤에 저는 100억을 버는 건데 개념적으로 나누기 2를 때려서 1년 동안 나는 50억 번다.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에 어떻게 녹일까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딱 이 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수주 잔고가 얼마고 추정 실적이 얼마인지는 딱 이 개념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한 거는 딱 이 기본 툴을 토대로 해서 10개 정도의 회사를 봤던 건데 이거에 이 추정에 단점이 있습니다. 아, 소음님 TNT 영상 보고 아까 들어오셨다고 하셨죠? 네. 근데 이 추정에 결정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냐? 미래를 알 수는 없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쌓여있는 데이터 가지고 앞으로 1년 정도는 추정이 가능하겠지만은 문제가 뭐냐면 오늘 하나기술 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하나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스토리를 같이 아셔야 되고 스토리를 꼭 아셔야 되고 플러스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접근할 때는 이걸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알 수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IR 문의를 해보는 겁니다. IR 부서에다가 PNT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IR 담당자님이 PNT였나? 어디 회사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IR 담당자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되게 꽤 적극적이었다라는 좀 기억이 있고 그래서 IR 문의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IR 문의를 하면 좋은 점은 이런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이행 기간 같은 경우에 2년이라고 지금 제가 임시적으로 적었는데 어떤 회사는 이게 1년일 수도 있고 1.5년일 수도 있겠죠. 평균적인 걸 알 때.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IR 부서를 통해서도 물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 공시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 회사가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에 대한 계약서, 이거 공시 하나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 문서 하나만 보더라도, 보통 이 회사가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2021년에 계약을 하고, 2022년에 종료가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계약 이행기간이 되는 것이고, 이 기간이 보통, 이 회사, 여기, 원익 P&E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되네요. 1년. 그렇죠. 1년 1개월이니까.
이런 것들을 샘플로 잡아가면서 본인만의 평균치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권사도 이와 비슷하게 추정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똑같거든요. 제가 이거를 장비주 같은 경우는 왜 이런 부분이 쉽냐면은 이런 것들이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내용들이 얼만큼 수주를 했고, 이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한번 해보시면은 건설주라든지 조선주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비슷한 방법으로 그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어려워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수주 잔고로 파악을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은 캐파를 보죠. 캐파. 제가 그래서 LNF 같은 경우 영상을 볼 때 항상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생산 캐파예요. 생산 캐파의 가동률 몇 프로냐. 맨날 이런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마지막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는데, 로니님께서 그 오늘 영상, 그러니까 저 처음부터 같이 계셔주셨는데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까봐 말씀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수익이 클 텐데 전 공부를 안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최근에 그 주식을 아까 그 저희 이챙집 분 올라오셔서 얘기하셨던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주식을 막 엄청 공부를 해서 주식을 하시는 편은 아니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주식을 사셔서 이제 카카오랑 삼성전자, 요새 카카오 많이 떨어졌죠, 주가. 네, 총이 떨어졌는데, 그분은 공부를 특별히 하신 건 아니지만 이 코로나 때 주식을 하셔서 아직까지 들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런 거 보면은 뭐꼭 공부를 뭐 엄청나게 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2차전지주를 투자하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 보시고, 아직도 이제 침투율 얼마 몇 프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미국은 10% 미만, 전 글로벌리 하기는 20% 정도, 중국은 25%, 유럽도 한 20% 이상, 뭐 이 정도 보고 있는데, 전기차 침투율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정도 아이디어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식을 고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주식을 한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투자 심리와 본인만의 그런 비전,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본 거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2차전지 섹터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많이 올리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의견을 많이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차전지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으니까 날 잡고 한번 그냥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를 한번 해봤을 뿐인 겁니다. 네. 여러분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네. 모두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또 내일 주식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세요.